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 여러분, 저는 알파프로 대표입니다. 오늘 2020년도 7월 23일 현재 시간 4시 11분 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마감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또 내일 장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감한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한 증시는요, 코스피 전일 대비해서 12.47포인트 하락한 2216포인트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약 0.56% 정도가 밀렸는데요. 일단 밀린 모양새를 놓고 보자고 하면 2200포인트 바로 문전 앞에서 지켜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22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 22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2238포인트를 확인한 이후부터는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매물출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물출회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겨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5일선에 딱 걸린, 5일선에 딱 멈춘 221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지만, 아직 확실하게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좀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점이 갱신됐습니다. 801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6.7포인트가 상승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상승세로 마감됐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움직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자고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달랐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양봉이 3개째, 양봉이 몇 개? 3개째가 이루어지면서 추세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테마가 좀 있죠? 테마가 붙었던 부분 때문에 흐름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좀 테마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해외 증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전거래일 대비해서 165포인트 상승한 27000포인트 선상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5일선에 딱 걸린 모습처럼 다우지수도 5일선에 딱 걸리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일 대비해서 25.77포인트 170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에 역시 걸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뭐냐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선에 계속 걸어놓고 있단 말이죠. 이 5일선이 뭡니까? 단기 추세를 그리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의 흐름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코스닥이 플러스인 모습처럼 코스닥과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진폭, 변동성이 좀 달랐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그랬는지는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도록 할게요. 전일 상당한 경기 부양책을 이용했지만 유럽 증시에 대한 흐름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그 자금이 하나의 국가, 한 국가에만 쏟아져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여겠지만, 유로존, EU라는 부분이 서로 공동 경쟁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분산했다. 분산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들 때문에 오히려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자금의 흐름,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실용성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들이 시장의 발목을 좀 붙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이 왜 이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는 전일 같은 경우 미중 간에 다시금 좀 정치적인 갈등이 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도 중국을 공격하면서
다시금 정치권 이슈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점이 지금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을 좀 다르게,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다르게 만들어줬는데요. 기사적인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하면 우선 나스닥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6억 개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백신 뭡니까? 코로나 백신 이야기하는 거겠죠? 코로나 백신 6억 개,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구매했다,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줬다 볼 수 있는데, 화이자에서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에서 계약 대금 2조 3천억치에 달한다라는 부분 나왔죠? 이 1억 개의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하색이 돌긴 돌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부분, 물론 코로나 치료제 하면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죠. 하지만 나스닥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뭡니까? 경기에 대한 회복, 경기의 회복하면 뭡니까? 미국의 블루칩하면 뭡니까?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이 회복된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흐름이 좀 좋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좀 떨어지는 부분, 추가 실업수당이 확 깎아서 연장? 이런 부분들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지금 미 정부에서도 회사채를 매입하는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끊임없이 부어줄 수 없다. 무엇을? 지금 지원금을 계속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무엇한다? 기업들이 자금을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더 안정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점들 때문에 시장을 좀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미중 간에 좀 이슈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장의 움직임 잠깐 살펴볼게요. 중국장은 좀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보면 상해 쪽 지수는 아직 움직임이 좀 묶여있죠. 아직까지 크게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움직임을 아직 가져가지 못하면서 상호 간에 조금 부딪히는 맛은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싸움으로 확산되어지고는 있지 않다. 하지만 다시금 미중 간의 이슈가 더 불거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아시아 국가 아닙니까? 아시아다 보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간에서 살펴보자고 하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들이 밀려나갔다라는 부분은 미중 간의 이슈에 대한 부담감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지금 거래소 쪽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의 매물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힘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에 붙이기 시작했다. 힘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들로 계속 쏟아지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의 속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점이 현재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보다는 지금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니까 뭐가 됩니까? 바이오주들 되겠죠? 바이오주들 얘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바이오 업종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히토류에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뭐가 있죠?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제약주들의 움직임들을 갖고 있죠. 제약주들의 움직임을 갖고 가고 나머지 시멘트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한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의미로? 테마적 섹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좋긴 좋습니다. 오늘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치면서 다시 한번 고점 행진을 시작했는데 글쎄요, 이 움직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수의 움직임들을 본다고 하면 차익 매물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상한가 행진들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지탱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코스피는 한 0.56% 무너졌는데 얘는 0.84% 떴단 말입니다.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이 됐는데 왜 그러냐? 다른 종목군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움직였다? 다른 종목군들이 무너졌지만 뭐가 나왔다?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주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바로 시장을 견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 종목군들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알파프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이 포착이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제약주라든지 시멘트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끝자락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1, 2에서 시작한 것을 10까지 갖고 와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식의 격언이 뭐가 있습니까?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저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기성 매물 투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시장 자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시장이 답보 상태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왜 답보냐?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시장이 강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3월달 폭락장, 이 파란 색깔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 3월달에 이런 폭락장 그리고 3월달 이후에 4월달, 5월달에 폭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장세의 움직임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들이 보통 통상적인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조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이 조급해지면 빠르게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한번 출렁일 때 물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객 자금들을 보면 시장이 이렇습니다. 파란 색깔이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였죠. 강하게 랠리를 칠 때는 자금대에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눌리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크게 늘어났다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반등을 하는데 반등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니까 매물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예탁금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신용자금인데 반대로 미리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은 천천히 주식을 익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용을 사용하신 분들은 뭡니까? 신용을 사용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탁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신용은 빚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앞서서 이런 그림을 비켜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신용자금이 갑자기 밀려나가죠. 뭐가 나갔습니까? 흔히 말해서 반대매매가 나온 겁니다. 반대매매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용자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건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건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 뭡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강하다라고 언급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시장이 아직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직 2200에 대한 부분, 종합주가지수는 2200, 코스닥 얼마입니까? 78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하죠? 물론 굉장히 강력합니다만 아직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몇 가지는 남아있다. 특히 지금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간의 또 뜨거운 이슈, 우리가 미중 간의 이슈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모든 종목군들을 흔히 말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발바닥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려고 노력한다는 전략들은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이제 장마가 좀 시작되고요. 내일까지는 장마가 됩니다. 사실 이런 구간은 좀 힘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요. 시장은 항상 열립니다. 우리가 시장이 열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집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분들을 도와주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알파프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 웹주소 alphapro.com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무료 시험 받아보기를 클릭하신다고 하고, 또는 여기에 성함, 연락처를 남겨서 무료 시험 신청을 하기를 눌러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 상담사님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또한 무료이고요. 언제든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